자, 수원 세 번째 개념, 지수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예요. 자,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함수 형태를 우린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볼 건데, 여기 있는 밑이 절대적으로 뭐보다 커야 돼? 0보단 커야 돼요. 그쵸? 그리고 뭐는 되면 안 돼? a가 1이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잠깐만.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 범위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a가 1보다 커지는 범위.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가 0과 1 사이 범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괜찮죠? 그러면 나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때 a가 1보다 클 때 제일 먼저 넣고 싶은 거는 0일 것 같아요. 0. 그럼 0 집어넣으면 몇 나와? 1 나와요. 2점이 된다는 얘기지? 다음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a가 나오겠죠. 근데 a가 1보다 크니까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집어넣으면 뭐야? a제곱이니까 얘보다 훨씬 높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a분의 1이죠. 자, a분의 1은 당연히 1보다 작겠지? 근데 0과 1 사이겠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거보다 더 작아지겠지. 근데 0보다는 항상 크게 됩니다. 그러면 0이 될 수 있을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대충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y는 ax제곱. 괜찮죠?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근데 이 증가함수를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크면, 자, 얘를 함수에다 집어넣어 봤어. f 함수에 집어넣은 거 똑같이 또 x2도 집어넣은 거. 자, 증가함수는요. 큰 걸 집어넣으면 더 커져요. 큰 걸 집어넣으면 더 커지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도 우리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과 1 사이에 a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다 0을 먼저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이에요. 이 점. 다음 1 집어넣으면 a 나오는데 a가 0과 1 사이니까 여기보다 좀 작아질 거야. 그리고 2 집어넣으면 더 작아질 거야. 그냥 계속 작아져서 0보다는 크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역수취해지는 거니까 여기 더 커지겠죠?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더 커질 거야. 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죠. 그래서 감소함수예요. 그리고 표현으로는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면 뭐가 된다? fx1과 fx2 비교했을 때 fx1이 더 커요. 큰 걸 집어넣으면 더 작아진다. 이게 감소함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서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y는 a의 x제곱 그래프의 특징인데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정의역은 x축과 대응하는 곳이야. 모든 실수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야. 자, 그 다음에 y축과 대응하는 곳이 치역이니까. 근데 치역은 0보다 어때요? 항상 크게 되죠. 0이면 안 되죠. 괜찮아요. 0보다 커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 두 개 그려봤더니 전부 다 어때?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죠.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점근선. 아, x축이 점근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뭐야? 0,1. 얘도 0,1. 이걸 우린 대표점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 그래프의 대표점. 자, 이렇게 되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첫 번째 정의요. x가 모든 실수다. 자, 치역도 쓸게요. 치역. y는 어떻다? 0보다 크다.
괜찮죠? 다음 대표점 몇 컴마면 0,1.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 0,1이다. 자, 점근선 문축 x축. 근데 얘를 뭐라고 쓴다? y 꼴 제로다 라고 쓰기도 한다. 됐죠? 다음 무슨 함수 잡아봐요. 어떤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무조건 하나밖에 안 생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하나밖에 안 생기죠. 이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한다. 다음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자,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한번 봐봤어. 그럼 다음 그 그래프에 특징이 있을 거야. 자, 그 그래프 지수함수와 지수함수 법칙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봐봐요. 자, f에다 0 집어넣었어.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1 나온다. 괜찮죠? 자, f에 x 플러스 y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야? a의 x 플러스 y제곱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얘를 fx, 여기를 fx, 얘를 fy다 라고 볼 수도 있겠다. 다음 넘어갈게요. 얘는 마찬가지죠. a의 x-y제곱인 거죠. 얘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결국 얘를 fx 나누기 fy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이해되죠? 다음 거 얘. 자, 얘는요 a의 nx제곱이야. 근데 얘를 우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a의 x제곱을 n제곱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f의 x제곱을 n제곱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얘는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의 x제곱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a의 x제곱이 fx니까 얘를 fx 분의 1 이런 형태로 바꿔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리고 6번 나가야 되는데 6번이 좀 너희들한테 힘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최종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얘기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얘기해. 아래로 볼록. 그러면은 이 부동호가 바뀌면 뭐다? 위로 볼록이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왜 이게 아래로 볼록인 거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증가함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a의 x제곱. 자, 이게 fx야. 여기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데 증가함수가 되는데 자, 두 점을 잡아볼게요. 여기를요 얘처럼 하려면 x, fx로 잡고 얘를요 y, fy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냐 라고 봤을 때 여기에 x좌표가 x고 여기에 x좌표가 y죠. 괜찮아요? 그럼 그 부분에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중간 지점 이렇게 그냥 세워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딱 중간 지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은 그럼 그 부분이 어디예요? 2분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2분의 x 플러스 y, f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점의 무슨 좌표? y좌표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는 뭔데? 얘는 무슨 의미인데? 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점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점을 잡아보면은 중점 여기랑 여기 중점 잡아보면은 당연히 x좌표가 얘와 똑같은 2분의 x 플러스 y가 돼요. 좌표 잡으면은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y좌표는 뭐가 돼? 여기 있는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중점이 되니까 2분의 fx 플러스 fy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조금만 이쁘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 왼쪽에 있는 얘는요, 여기를 의미하고, 다른 말로 이 점의 y좌표를 의미하고, 다음, 여기는요, 이쪽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점, y좌표. 어떤 점? 이 점의 y좌표. 녹색 점이 어떤 거? 빨간색 점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인 특성이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려고 해요. 얘랑 얘. 밑이 A일 때랑 B일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둘 다 1보다 커요. 그럼 둘 다 증가함수일 거야. 그러면 하나는 얘일 거고요. 조금만. 하나는 얘가 될 거고요. 하나는 무조건 1을 지나니까 이런 느낌이 될 거야. 한 점 1에서 만난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가 y는 a의 x제곱 그래프가 될까? 뭐가 y는 b의 x제곱 그래프가 될까? 확인하는 거예요. 자, 밑이 크면 어떻게 될까? 밑이 크면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 파란색입니다. 왜 파란색이야? 자,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러면 얘는 a가 나오고 얘는 b가 나오는데 b가 더 크다며. 아,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더 큰 좌표, 더 위에 있는 점이 뭐 위에 있다? y는 b의 x제곱 위에 있다. 그래서 여기 y는 b의 x제곱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럼 밑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나오시겠죠. 괜찮죠?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겠구나. 다음 두 번째는요. 자,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잠깐만. 어쨌든 감소함수겠죠?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고 하나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야. 조금만 옮겨볼게요.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조금만 그림을 다시 좀 그릴게요. 이런 느낌이 되고 다음 다른 하나는 감소함수인데 이런 느낌이 될 거야. 괜찮니? 자, 둘 다 어디서 만나? 1에서 만나요. 자, 여기 중에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뭐가 밑이 b일까? 당연히 파란색입니다. y는 b의 x제곱. 왜? 마찬가지로 똑같이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0과 1 사이 범위이지만 위에 있는 게 b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y는 b의 x제곱 그래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게 y는 a의 x제곱 그래프.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분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교차점이 생긴다. 이해돼요? 교차점이 생기는데 어느 부분을 본다? 오른쪽에서 밑이 크면 더 위에 있어요. 이해됐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교차점의 오른쪽에서 밑이 크면 더 위에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y는 ax 제곱과 y는 bx 제곱에서 밑이 클수록 자, a와 b 밑이 클수록 교차점의 오른쪽에서 어디에 있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랑 B가 0과 1 사이였을 때 지금 여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자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니?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요. Y는 A의 X제곱 그래프에서 X좌표에 A랑 B를 집어넣은 좌표에서 Y좌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Y는
B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에 a 집어넣고 b 집어넣은 좌표에 y좌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비교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둘 다 0과 1 사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얘가 될 거고요. 하나는 얘가 될 거야. 조금 더 꺾을게요. 이런 느낌이 될 거야. 이해되죠?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게 지금 교차점 생기는데 그 교차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밑이 큰 b의 x제곱일 거고, 자 아래쪽에 있는 게 y는 a의 x제곱 그래프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가 1인 거 이해되죠? 여기가 1인 거. 근데 지금 a랑 b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a랑 b 자체가 0과 1 사이야. 0은 여기 있고요. 1은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a를 집어넣은 좌표를 봤더니 두 개 보여. 하나, 둘. 자 b를 집어넣었더니 두 개가 보여. 얘하고 얘가 보여.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겠죠. 얘는 a, 뭐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b의 a제곱이 될 거고, 자 최고 작은 값,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얘는요 b, 어디에 집어넣었어? 여기 a의 b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대값은요 b의 a제곱, 최소값은 a의 b제곱이 되겠다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시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냥 대입하는 게 가장 빨라요. 괜찮아요? 내신 대비해서는. 근데 공부는 이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다음 거. 그래프의 이동 볼게요. 자 여기는 평행이동부터 먼저 볼 텐데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m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어떻게 해석할 거니? 기본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플러스 m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y는 a의 x제곱 그래프 자체가 원래 뭐 그냥 증가함수를 예를 들게요. 자 이거야. 자 아래쪽 부분은 점근선이고 얘는 증가하는 함수야. 자 그런데 얘가 x축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막 움직였어. 그렇다고 해서 점근선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위아래는 점근선이 바뀌죠.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부터 그리는데 점근선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괜찮아요? 그럼 원래 점근선은 뭐였는데? 원래 얘의 점근선은요 y 꼴 제로였어. x축이었잖아. 근데 걔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얘의 점근선은 뭐가 돼? y 꼴 n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점근선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지수함수에서 그냥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봐봐. y는 4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라는 그래프인데 얘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대. 그럼 너희들이 제일 먼저 봤을 때 어떤 게 보여? 아 점근선이 이거잖아. y 이꼴 마이너스 2. 근데 그 y 이꼴 마이너스 2가 뭐와 똑같은 거야? 여기 b. b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괜찮죠? 다음 두 번째 여기 점 몇 컴마 며칠 지난다? 0,2를 지난다?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0,2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y좌표가 2잖아. 4에 0 집어넣으니까 a제곱 플러스 여기 뒤에 b는 마이너스 2다 였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제가 풀리겠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4의 a제곱은 뭐다? 4다. 그러므로 a는 1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고 a라는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니 결국은
a-b는 뭐가 나와요?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3이 나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칭이동이야. 대칭이동. 봐봐.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 예를 든 거야. 이런 증가함수가 돼요. 그쵸? 자, 여기 당연히 1일 거고. 근데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요.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괜찮죠? 그러고 나서 얘를 뭐 하시면 됩니까? x축 대칭은 뭐가 바뀌어? y가 바뀌죠. 그러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이거 좋아 싫어? 별로 안 좋잖아. 안 이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조금만 줄여야 되겠다. 두 번째.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했어. 자,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어떻게 되니? x가 바뀌죠? 그래서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 a분의 1의 x제곱 밑이 역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런 이런 형태가 되죠. 감소함수 형태가 됩니다. 괜찮죠? 아, 얘 그래프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구나. 한마디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원점 대칭은 어떤 느낌입니까? 원점 대칭은 x도 바뀌고 y도 바뀌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y는 a분의 1에 x.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내 얼굴이 좀 가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니? 얘가 원점 대칭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180도 회전했다. 원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180도 회전하면 어떤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린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에서 X축 대칭 한번, 그 다음 Y축 대칭 한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 그런데 너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얘가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잖아. 근데 여기 앞에 잠시만. 자, 다시 우리는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잖아. 그럼 여기서 x축 대칭을 한 번 해도 y축 대칭을 한 번 해도 무조건 감소로 바뀌어요. 그런데 원점 대칭하면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두 번 한 거니까 증가가 계속 증가로 유지된다. 여기까지 좀 알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가함수는요,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하면 감소로 바뀝니다. 근데 x축이랑 y축 대칭 한 번씩 하면, 다른 말로 원점 대칭을 하면은 똑같이 증가함수가 유지된다. 여기까지 알아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 옮기고. 보겠습니다. 자, y는 k의 ax제곱의 해석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제부터 보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 자, 이거 보시면은 y는 4의 2x제곱. 자, 그러면 얘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갑자기 변형시킨 걸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프 모양이 다르진 않아요. 왜? 얘는 2의 x 플러스 2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겠어? 2의 x-3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 여기 있는 거 봐봐. 얘는요 밑이 2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그래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 위에서
4에서 3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되잖아.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2에, 아니야.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3이라는 것을 밑을 2인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뭘 쓰면 돼? 로그 2에. 이러면은 얘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 여기 있는 이 진수랑 자리를 바꿔서 지수가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3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3이랑 2랑 자리 바꾸면서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서 어차피 3과 똑같아지잖아. 다시 밑을 내가 만약에 5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로그 뭐에 뭘 쓰면 돼? 5가 위로 올라가서 사라져야 되니까 5, 그 다음 3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2에 뭐 로그 2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고 2의 x제곱이니까 얘는 다시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얼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봐줄 거다. 그럼 그래프 모양은 똑같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야? x 미수와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미수가 같다라는 건 그래프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정리하면 y는 k의 ax 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a의 로그 a k제곱 그 다음 a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으니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의 해석은 뭐가 됩니까?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뭐한 거?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야. 봐봐. y는 a의 fx제곱 이런 형태가 됐어. 그러면 a라는 게 1보다 클 때도 있고 a라는 게 0과 1 사이일 때도 있는데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야. 자, 증가함수라는 건 여기 지수에 있는 이 fx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y좌표가 커진다. y값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바꿀게요. 자, 0과 1 사이의 a 값이면 우리는 fx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지금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는 큰 값을 집어넣으면 작아지죠. y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다음 두 번째 거. 산술기압 평균. 왜 갑자기 산술기압 평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필요합니다. 자, 산술기압 평균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나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인데 두 개의 합은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기압 평균이었어. 자, 근데 여기서 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다. 이게 산술 기압 평균 내용이었어요. 이거 꼭 좀 인지하시고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a의 x제곱이 반복돼. 반복되면 당연히 뭐 하겠어? 치환하겠죠. 그럼 치환하면 다 끝나나? 치환하면 뭐도 해야 돼? 범위 치환도 하셔야죠. 범위 치환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예를 들어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것도 중요하거든. 자, 얘는 봐봐. 변수가 x고 그에 따라 나오는 값이 t야. 다른 말로 얘가 x축이고 여기에 축이 t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그럼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함수일 거고 1보다 작으면 이런 감소함수 형태일 텐데 어차피 얘나 t의 값은 뭐밖에 없어.
양수밖에 없죠. 음수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 꼭 알아주셔야 돼. 다음 두 번째로 치환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t의 범위도 치환해야 되는데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요? 자, 봐봐. 방금 전에 했었죠. 산술기하 평균. 여기는 a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여기도 a의 마이너스 x제곱도 0보다 커요. 그럼 둘이 양수네. 근데 둘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둘의 합은요. 양수끼리의 합은 항상 2루트 두 개 곱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 역수 관계이다 보니까 곱하면 몇이야? 1이죠. 그래서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짝지어서 좀 무조건 좀 외워줍시다. 근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과 같을 때. 자, 근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같을 때인데 그 같은 걸 더해서 2가 될 때니까 하나당 얼마? 1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x가 0일 때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넘어가 볼게요. 여기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함수 증가함수, 가함수, 증가함수 밑이 2잖아. 증가함수 맞죠? 그 증가함수의 최대값이 7이래요. 그럼 뭘 집어넣어야지 7이 나오는데? 증가함수니까 큰 걸 집어넣어야지 7이죠. 자, 그래서 2에 여기 7 집어넣은 거니까 4 집어넣은 거니까 3 플러스 k가 7이 돼야 된다. 이게 최대값이다. 자, 그러므로 k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니? 두 번째,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뭘 집어넣은 거야? 증가함수니까 가장 작은 걸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다.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8분의 1이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8분의 7이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다음 정의역이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인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3의 x제곱, 3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생각이 들 거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죠. 치환하는 순간 뭐도 나와야 된다? 범위 치환도 나와야 된다. 그럼 얘는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t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것 같아.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t가. 다음 증가함수니까 2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되겠죠? 9. 괜찮죠? 자, 이렇게 바꿔주신 상태에서 얘는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얘는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일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1, 몇이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범위는요.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9까지니까 3분의 1은 얘 앞쪽이고 9는 여기 한참 뒤쪽이겠죠. 그럼 여기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t가 몇이었을 때? 9였을 때. 9를 집어넣어보자. 9, 9, 81 마이너스 2, 9, 18. 그럼 7, 9, 63. 60 되겠죠.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60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 여기까지 내용이고, 자, 이제 마지막 활용 내용입니다. 자, 활용 내용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 나왔는데 어차피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를 조금 많이 넣어놨으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첫 번째는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야. 그러면 밑을 갖게 한 상태에서 여기 상태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럼 이걸 보고 fx와 gx 지수가요 같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봐요. 밑이 2야, 밑이 4야, 밑이 16이야, 밑이 2로 통일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밑에 부분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2의 제곱의 x 플러스 1이니 결국 내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하나? 2x 플러스 2가 된다. 괜찮죠? 그럼 밑이 둘 다 2잖아. 그럼 2에 x제곱 플러스 3 지수 놓고 밑수의 분모의 지수는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값이 16이니까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는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부터 쓸게.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인데 4 넘겨서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므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 형태 볼게요.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래? 라고 보시면 양변을 로그 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x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3의 로그 3 값이 0.5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0.4771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로그 2가 0.3이다. 0.3010이지만 0.3이라고 놓을게요. 자, 얘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싶으면 x가 지수에 있잖아. 밑을 같게 할 수 없잖아. 양변 로그 취합니다. 그럼 로그 3에 x-1이라고 쓸 텐데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값이요. 얘는 로그 2에 x제곱인데 x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로그 3이랑 로그 2는 0.5, 0.3이니까 얘 0.5 집어넣으면 0.5x 마이너스 0.5는 얘는 0.3x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0.2x는 0.5네요. 그러므로 x는 뭐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넘기면 답이 나오시겠죠. 됐을까요? 다음 거. 이제 치환형입니다.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어땠다? 범위 치환해야 된다. t는 뭐다? 0보다 커야 된다.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더했을 때 t라고 치환하면 t는 어떻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전에 했던 거 계속 나와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당연히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야 되겠죠? t는 어떻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먼저 찾아주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얘는요.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꼴 제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t는 뭐 또는 뭐?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난 중요한 건 t가 궁금한 게 아니라 x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겠다. 2의 x제곱이 t니까 얘가 2여야 돼. 그러므로 답 x는 뭐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수가 같은 경우야. 자, 이런 형태였는데 지수 hx, hx가 같은 거야. 그럼 첫 번째 내가 뭐만 같으면 등호가 성립할 것 같아? 미친 fx와 gx가 같으면 등호 성립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만 가능한가? fx랑 gx가 다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등호 성립할 수 있니? 등호 성립할 수 있잖아. 어떨 때? 지수가 0일 때. 그러면은 무조건 얘도 1, 얘도 1이 되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얘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가 같은 거야?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 밑이 같으면 되겠네. x-7이 6이면 되겠네. 또는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 지수가 똑같으니까 그 지수 자체가 1이면 되겠어.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x는 몇? 13 또는 x는 몇이다? 2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밑이 같은 경우입니다. fx가 0보다 클 때. 자, 여기 fx, fx 똑같아.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지수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
gx 하고요. hx가 같으면 돼. 근데 여기에서 얘만 가능할까?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할 건데? 지수가 다르면? 밑이 어떨 때? 1이면 되겠죠. 밑이 1이면. 괜찮아요. 1이면 지수가 어떤 수여도 무조건 1이니까. 풀어볼게요. 다음. 얘. 밑을 x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x가 2분의 1 x제곱. 루트 x제곱. 여기서 나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2분의 1 x가 루트 x와 똑같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밑이 x인데 그 x 자체가 1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봐봐요. 그럼 여기는 양변 뭐 하면 됩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4분의 1 x가 제곱이죠. 4분의 1 x제곱이 얘래요. 자, 4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4x가 된 걸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꼴 제로니까 x는 못 또는 뭐 0 또는 4가 된다. 근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답은 4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계산 안 해도 되니까 1이 되겠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뭐는 안 된다? 0은 아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방정식은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를 해야 되는데 얘를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내 걸 들어봐. 잠깐 멈춰. 됐죠? 시작합시다. 자, 여기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1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지수가 0이면 되겠구나. 괜찮아요? 두 번째는요. 어떤 형태도 있어? 밑이 1일 수도 있겠구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조금 특수하죠? 그래서 시험에 혹시나 나올 수도 있어요. 볼게요. 자, 얘는요. x가 마이너스 2면 된다. 다음 얘는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꼴 제로니까 x가 못 또는 뭐? 2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찾았어? 예,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찾았어요. 다음 마지막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우선은 밑이 얘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꼴 제로니 x가 뭐하고 뭐가 나? 0 또는 1이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x가 0이면은 항상 마이너스 1이래요. 밑이. 그러려고 구한 거잖아.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야? 2. 그럼 얘는 1이 되네요. 그럼 내가 찾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다음 두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1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밑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지수는 3이 돼요. 그럼 얘는 1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찾는 게 아니겠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0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총 답은 몇 개? 4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마지막 내용이야. 네,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 뭐 이제까지 배웠던 걸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a가 1보다 크대요. 밑이 a 증가함수네요.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밑이 같으니까. 증가함수는 어차피 분홍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큰 걸 집어넣었을 때 더 커요. 그래서 x2가 더 크다. 자, 만약에 0과 1 사이야. 그럼 어떻게? 지수끼리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동호가 어떻게 돼? 바뀝니다. 감소함수니까. 괜찮죠? 다음 두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야. a가 1보다 클 때, 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fx와 gx 비교하면 되죠? 뭐가 더 커? gx가 더 크죠. 왜? 증가하니까 부등호가 유지가 돼 있지. 그 다음 밑에 거 여기요. fx, gx 지수를 비교하는데 감소함수네? a가 0과 1 사이니까 그러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밑을 뭘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어? 2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죠. 2의 5제곱에 2x제곱, 2의 몇 제곱? 7제곱에 x-3제곱. 그럼 여기는요, 2의 10x제곱일 거고 2의 7x-21 이렇게 될 텐데, 부등호를 비교해야 되잖아. 지수끼리 비교해야 되잖아. 위치 같으니까 10x가 부등호를 유지하면서 7x-21보단 크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넘겨주면 3x가 마이너스 21보다 크니 답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다음 거. 자, 여기는 밑을 몇으로 통일시켜주는 게 좋아요? 3이요. 이게 정답이에요. 3. 3으로 통일시켜서 문제 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걸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3분의 1로 통일시켜 봅시다. 3분의 1로. 그럼 얘는 지수가 몇이야? 2분의 1의 x제곱. 괜찮죠? 그리고 얘는 3분의 1의 2x-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뭐가 된다? 부등호가 바뀐다. 왜? 감소함수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5x 넘기시면 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미안. 2분의 5x가 아니라 2분의 3x죠. 자, 그러면 2분의 3을 넘기면 3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 4보다는 작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너희들한테 이제 밑이 0과 1 사이였을 때 바뀐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솔직히 너희들이 딱 보자마자는 어떻게 생각해? 3으로 통일시키고 싶다. 자, 얘는요.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변형시킨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지수 표현 여기 지수만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부등호가 안 바뀌겠죠. 밑이 3으로 통일시켰으니까. 얘는 3분의 1로 통일시켰으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3 x가 6보다 작으니 x가 4보다 작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보이는 걸로 하세요. 됐어? 항상 증가감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양변 뭐 하면 됩니까? 로그 취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x-1에 로그 2, 자, x의 로그 3 이렇게 취하면 돼요. 괜찮니? 양변 로그 취한다고 해서 이제 바뀌거나 부등호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은데,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태를 취했을 때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밑이 만약에 1과 0 사이면 어떻게 돼? 바뀌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조금 과하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다음 시간에 더 다룰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로그 2라는 값이 0.3이고 로그 5라는 값이 로그 5가 아니라 로그 3이 0.5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0.3x 마이너스 0.3이 뭐보다 0.5x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넘기시면은 0.2x 마이너스 0.3. 자, 넘겨주면은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치환형이네. a의 x제곱이 t로 치환되면 t는 어떻다? 0보다 크다. 계속했던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얘를 이제 문제 풀려보려고 하면 3의 x제곱을 t라고 치워놓고 문제 풀겠죠. t는 어때요? 0보다 크시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t제곱 마이너스 3이 아니라 t 마이너스 6, 이게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얘는 바로 되죠. 인수분해해서 어쨌든 t가 뭐하고 뭐가 나?
3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3과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t 값은 0보다 커야 돼.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안 되고 얘가 돼요. 3보다 큰 t. 근데 t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x가 궁금한 거니까 3의 x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t였죠. 그러면 얘는 3의 1제곱이고 3의 x제곱. 비교하면은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그대로 유지되면서 답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이해되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미지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봐봐. fx랑 gx랑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x라는 게 증가일 때는 부등호가 유지되고 감소일 때는 바뀐다고 했어. 근데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볼라. 이 범위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범위를 나눠줘야 돼. x가 어떨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0보다 큰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 더 나오겠죠? 뭐 1 빠졌잖아. x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다. 이해되죠? 그럼 밑에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봤을 때 밑이 x로 통일돼 있잖아. x. 그러니까 얘가 증가일 때는 부등호가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안 바뀔 거고 감소면은 바뀔 거야. 그러니까 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였을 때. 두 번째는요. x가 1일 때. 세 번째는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0과 1 사이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왜? 감소함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좀 정리 좀 합시다.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범위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공통 부분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괜찮죠? 다음 두 번째는요. 1일 때야. 자, 1일 때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무조건 1이죠. 1 집어넣어봤자 1의 1제곱이잖아. 다음 1 집어넣으면 1의 5제곱이잖아. 이게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본 거야. x가 1일 때. 자,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죠. 둘 다 1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1일 때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되는구나. 다음 x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죠. 3x-2랑 x 플러스 4랑 비교할 때 뭐가 더 커요? 왜?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유지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봤을 때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범위에서 얘가 성립해야 돼. 둘의 공통범위니까 공통범위는 뭐가 돼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 내가 색칠한 세 개가 전부 다 답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는 게 좋아? 답은요. 얘하고 얘 동시에 쓸 수 있죠?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성립한다. 자, 얘도 성립하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또는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등식까지 마무리했어요. 지수함수 개념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하물며 예제도 좀 많이 다뤄줬으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또 다시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